반갑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평온을 채워가는 공간, 지혜의 서재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흘리는 눈물은 내가 무언가를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로 꼽히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집안의 체면을 세우려고 내 감정과 욕구는 뒷전으로 미루고 달려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감옥 속에 갇혀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로, 누구의 아버지로, 또 어디에 누구로 불리며 평생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연기하듯 살아온 세월. 이제 그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썼던 타인들은 정작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내 아픔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남은 인생을 또다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에서는 죽기 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의 짐과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깊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되찾는 거룩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리고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빛낼 용기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나를 찾는 인생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길은 나를 찾는 여정이라기보다 남들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과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남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자라온 시대는 나 개인이 소중하기보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가난을 이겨내야 했고, 가족을 지켜야 했으며, 이웃들의 시선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튀는 행동을 하거나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기적인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은 잊어버리고 타인의 얼굴색을 살피는 법만 지독하게 배우며 살아온 것입니다. 특히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은 거대한 희생의 감옥 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었고 자식의 허물은 곧 나의 수치였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로서의 유일한 성적표라 믿었습니다. 그 성적표를 잘 받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보다는 자식의 학원비가 우선이었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질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그 집 자식 참 잘 키웠네라는 한마디를 해주길 바라며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기꺼이 지워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내 행복을 맡겨버리는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면 기쁘고 남들이 수군거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결국 내 마음의 평온은 온데간데 없고 늘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네. 자식들이 짜장면 좋아하면 짜장면 먹고 남편이 등산 가자면 산에 갔지. 이제 혼자가 되어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려니 메뉴판 앞에서 눈물만 나더라고.
이 어르신의 눈물은 단순히 메뉴를 고르지 못해서가 아닐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허무함에서 나온 통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배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은 채 남의 비위만 맞추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비굴함이며 내 인생에 대한 방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경 썼던 남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 살기에도 바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꿈을 꾸는지, 그들은 잠시 흥미를 가질 뿐, 내 삶의 고통과 외로움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창살 속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창살을 부수고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제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남의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비난할 것 같은 공포는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눈부신 인생의 선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마련해 얻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내 행동을 검열하느라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해 왔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오늘 내 옷차림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을 멈추는 순간, 그 에너지는 오롯이 나를 위해 쓰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피곤해서 엄두도 못 냈던 취미 생활이 즐거워지고 집 앞 산책길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타인에서 나로 바뀌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납덩이를 매달고 뛰던 달리기 시합에서 드디어 그 짐을 풀어 던졌을 때의 그 홀가분함,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얻는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의 정화입니다. 많은 분이 남의 눈치를 보는 이유로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야 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남의 눈치만 보며 살 때는 내 곁에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혹은 나의 가식적인 모습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서기 시작하면 그런 가벼운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의 본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진짜 인연들이 남게 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가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사라지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평온한 시간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기쁨입니다. 평생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살아온 사람은 정작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내 안에 어린아이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예전부터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 나는 화려한 옷보다 편안한 등산복이 더 좋아. 나는 시끄러운 모임보다 혼자 조용히 차 마시는 시간이 더 행복해. 이런 사소한 발견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찬란하게 물들입니다. 남들이 비웃을까봐 참아왔던 꿈들, 남사스러울까봐 시도하지 못했던 도전들이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을 하나둘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억압하던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쳐내고 가장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쓰레기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연기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무대의 의상을 벗어 던지십시오. 관객들이 박수를 치든 야유를 보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만이 관객이자 주인공인 당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죽기 전 가장 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배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절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혹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내키지 않는 일에도 네라고 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타인에게 건네는 무분별한 예스예스는 나 자신에 대한 노노와 같습니다. 거절할 때는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미안함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네요. 지금은 내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서 도움을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짧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대의 표정이 신경 쓰이겠지만 몇 번 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며 진짜 내 사람이라면 나의 거절 또한 존중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인의 잣대를 버리고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하루를 채워보십시오. 남들이 등산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산에 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집에서 조용히 책 읽는 게 좋다면 그것이 최고의 취미입니다. 남들이 화려한 옷차림이 어울린다고 해도 나는 수수한 면 옷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나의 명품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 대신 내가 이것을 할 때 정말 즐거운가라는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내 마음의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만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모두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들이 어떻게 모두의 입맛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넘겨버리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두십시오. 그 시간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더 친해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나를 지지해주면 세상 그 누구의 비난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혼자 있으면 남들에게 외톨이처럼 보일까봐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원치 않는 대화에 끼어듭니다. 하지만 고독은 지혜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지난 날을 정리하며 글을 쓰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갈구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남들의 박수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해 남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독의 시간을 품격 있는 나만의 축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시작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 대접할 때는 좋은 그릇을 꺼내면서 나 혼자 밥 먹을 때는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고 나를 위해 싱싱한 꽃 한 송이를 사보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내 무의식은 비로소 나는 남의 눈치나 보며 살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남을 위해 연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춤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소한 실천들이 여러분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해방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고 싶었지만
남 눈치 보느라 미뤄뒀던 그 일을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죽기 전 가장 큰 후회인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픈 찔림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긴 세월을 타인의 기대와 시선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내 꿈을 접었고, 집안의 체면을 위해 내 감정을 숨겼으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 영혼을 혹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마주한 그 햇살은 여러분의 이웃이나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축복하기 위해 내리쬐는 빛입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시간을 여전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실체도 없는 걱정으로 낭비하고 계신가요? 인생은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든 비난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오직 하나, 막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춤추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참 나답게 잘 살았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가장 고귀한 성공을 거둔 인생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미소를 이제는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혹시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고 주저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80년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어도 단 하루를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 하루가 지난 8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남의 시선이라는 창살을 부수고 나와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서툰 그림을 그려도 좋고 남들이 비웃을지 모르는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몰입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한 귀티와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서재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타인의 눈치가 아닌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유산입니다. 자식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맑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남의 눈치에서 해방되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의 진짜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서재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며 평온하게 잠드십시오. 감사합니다.